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고 여객기는 1차 착륙 시도가 실패한 뒤에 곧바로 활주로 착륙 방향을 바꿔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내려진 대로 이렇게 순방향 쪽으로 활주로를 진입을 해서 착륙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실패가 되니까 복항, 다시 이제 돌아가려는 걸 시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순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역방향으로 그것도 바퀴가 없이 동체 착륙을 시도를 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밝혀진다면 이번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 규명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 비행기는요, 이 메이데이 선언 직후에 재착륙을 위해서 충분히 높게 떠오르지 않고 다시 떠오르지 않고 당초 착륙 방향이 아니라 곧바로 180도 기술을 돌려서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활주로로 역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는요, 이 활주로의 3분의 1 지점에 접지를 해서 감속하지 못한 채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무안공항의 경우 다른 주요 국제 공항보다 활주로 길이가 짧기도 하고요. 또 그것도 지금 비행기가 활주로 거의 중간 지점에서 접지를 해가지고 이 제동거리 확보 면에서 볼 때 뭔가 이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무안공항의 이 활주로는요, 약 2.8km입니다. 전남도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활주로 길이를 3.126km로 늘리는 그런 연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 공사 탓에 이 무안공항 활주로는 300m 가량 또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 참사 여객기가 조난 신호를 보낸 직후 활주로의 반대 방향에서 급하게 착륙한 것에 대해서 통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 사고 원인과 이 활주로의 길이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역방향 착륙 배경과 관련해선 앞으로 이 해당 여객기와 또 무안공항 관제타 사이의 교신 내용, 이건 이제 분석을 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아까 지금 저희가 질문하고 있는 것에서 계속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객기는 지금 역방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활주로의 끝이 아니고 그나마 활주로의 3분의 1 지점에서 땅에 그러니까 접하게 됐다. 그러니까 접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활주할 수 있는 길이가 더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 진입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사의 한 원인이 결국은 3분의 1 구간에서 그것도 역방향으로 했다. 이게 결국 한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활주로가 있으면요. 네네. 지금 시작된 지점이 처음에 제로 일방향으로 들어와서 이 활주로 끝 지점에서부터 선회를 합니다. 네네. 그럼 선회라면 선회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선회 반경이면 실제 비행기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만약에 활주로 끝으로 간다면 90도로 들어가겠죠. 네네. 그럼 착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근접하게 이 활주로 쪽으로 정대를 하려다 보니까 거의 3분의 1 지점에까지로 들어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180도 상황입니다. 들어와서 3분의 1 지점에 닿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없던 말씀이신 상황이죠. 거죠. 게다가 이 비행기 속도도 현재 제가 보면 한 170, 180 나트 가까이 좀 고속인 상태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양력 장치가 내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래 원하는 착륙 제한지에 내리지 못하고 거의 3분의 1 지점에 착륙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활주로가 짧다고 하는데 사실 737 항공기는 1,500m 정도면 충분히 이착륙 가능한 항공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용어로 해서 로라라 그러는데 랜딩 어베일러블 디스턴스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디스턴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결국은 조종사가 제한지에 내리지 못해서 오버런을 한 거지 활주로가 짧아서 오버런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사람들은 길었으면 아쉽다는데, 만약 활주로가 10km가 되더라도 조종사가 또 끝에 내리면 결국은 또 모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과는 좀 약간 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다면 보고 이제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3분의 1 지점에서 그것도 기어도 없이, 그러니까 바퀴도 없이 접지를 하면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어떤 원인이 있다? 지금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고도를 제대로 상승 못했다는 건 추력이 발생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엔진만 있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정도 가지도 못했다는 건 두 엔진 다 부분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손실이 됐다든지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뒤에 저기 나오는 사진을 보면 비행기가 약간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네. 그 부분 저희가 또 나중에 다뤄볼 건데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찰을 발생시키기에 좀 부족한 사항이 아니었나. 과거에 대구공항에서
이렇게 동체 착륙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실 저도 우연히 그 옆에 있었는데요. 거의 한 400~500m도 안 가서 씁니다. 아, 네. 왜냐하면 알루미늄과 활주로가 긁히면서 네. 굉장히 계형을 내면서 저항이 커서 쓰는데 아, 네. 사실은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좀 네. 아쉬운 사항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체 착륙을 하면은 비상 착륙의 경우에 가장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예.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3분의 1 지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착륙 지점, 접지 지점이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체 착륙을 했는데도 속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감속 효과가 전혀 없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속도가 많아서 네. 문제가 있고요. 이제 사고의 장면을 보면 비행기가 활주로 쪽으로 벗어날 때 이 우리 승강타라 그래서 수직 날개에 승강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처럼 비행기 기수가 들려 있거든요. 네네. 거의 떠 있는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항공기가 담벼락에 부딪히 직전에 조종사가 조종관을 놨는지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운되면서 기수가 떨어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마 조종관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실제 이제 항공역학적인 브레이크, 에어로다이나믹 브레이크라 그러는데요. 기술을 좀 들었을 때 네. 거기에 저항이 생겨서 아. 이제 제동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저 때는 그거보다 마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마 혼돈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땅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선체 그 앞부분 사이에 이렇게 들려 있을 경우에 예. 지금 기장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공기가 오면서 오는 일종의 저항력에 의해서 예. 좀 더 멈춤이, 그러니까 스톱시키는 게 쉽지 않았을까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예.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 땅에 접지를 시켜가지고 예. 그 땅으로서의 마찰력 그걸로 예. 인해서 멈춤을 시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다 지금 예, 그렇게 그런 보시는 거죠.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정 교수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십니다. 네.